이번 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저는요, 뭐 어떤 종목이 제일 마음 편하냐면 대표님, 뭔가 이제 좀 싼 주식인데 안 움직이는 그 PBR을 찾고 싶다면은 자, 중국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LPR이라고 하죠. 네. 이걸 인하를 했어요. 네네. 이것이 결국은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은요, 금리를 낮추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동결하기도 애매하고요.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너무 그럼요. 커서 예. 낮추기가 어려운 거라. 애매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 또 위안화 자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캐리 들어가고 그러면 또 헷갈리거든요. 당국에도. 그런데 오늘 LPR 금리가 아시다시피 5년 금리잖아요. 5년 만기 금리인데 이것을 대출 금리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이게 거의 기준금리가 되는 게 맞죠.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LPR 중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는 나름 칼을 뽑아들었다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죠. 이게 항상 그 4.2에서 3.95, 25bp 인하를 한 건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낮출 수준의 적극적인 스탠스가 있을 때 작년 중반부까지 한 6월 달까지는 중국 주식이 그대로 빨리 올랐어요, 그날. 그런데 오늘도 약간 플러스긴 하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아직은 그들의 정책 굴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국내 주식을 사랑하는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입장에서 미국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중국이 살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장이 또 쫙 뻗어나가 이쁘게 뻗어나가는데 요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이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불었으면 아시다시피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요. 그럼 우리 장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다시피 지금 2월 20일, 22일 이런 낀 주는요, 약간 모멘텀이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약간 눈치 보기 이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럴 때 여기서 좀 살짝 밀려 또 눈치를 보게 돼요, 시장이. 그렇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중국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중국 시장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죠.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2월 13일 날 있을 때 그때 MSCI에서 그 비중 조절을요, 인도를 높였어요. 인도를 높이고 코리아랑 중국을 물론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0.03으로 기억하는데 조금 낮추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랑 MSCI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비중으로, 그러니까 비중은 다르지만 낮출 때 동일한 비중을 낮추는 거니까 일단 중국 시장이 살아나는 거, 그리고 ELS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저는 2월, 3월 시기에 좀 반등이 좀 그럴듯하게 나왔으면은 바람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인들의 그 소비 심리 아니면은 경제에 대한 그 자신감 이게 완전히 바닥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그 춘절 사이에 좀 데이터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올랐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 오르니까 시장에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여행 데이터라든지 소비 데이터가 꽤 잘 나왔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예, 중국 시장 여행주 지표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가 관련주들 네. 오히려 좀 상승의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뭐 AI 얘기하고 2차전지 얘기하고 웹툰 얘기하고 지금 움직인 거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투어 예를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요즘은 좀 밀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미리 선방에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회자되는 쪽만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은 좀 남들 안 볼 때 지금 다 쉬었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그렇지. 저 경제TV에서 얘기한 지 3달 넘었습니다, 지금.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예, 왜냐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키워드를 뽑아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지. 모든 관심이 다 이쪽으로 예.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핫하지 않은 거죠, 편하게. 그래서 그쪽도 좀 서치를 해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쪽은 여러 가지 통해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요거를 통해서 좀 제가 좀 섞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화학주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급등이 나왔는데 저 PBR의 순환매였어요, 대표님. 음. 그러다 화학주가 맞은 거죠. 저 PBR도 굉장히 화학주가 굉장히 쌌었으니까는. 그런데 거기서 단소정은 또 그렇습니다. 뭐 윗골이 달리고 좀 살짝 쉬는 이유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PBR이라도 성장성을 좀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업이 속해지는 업황을 좀 보자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해외 어떤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이게 항상 주식할 때 눈치 많이 보거든요. 이번 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21일이죠. 21일 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제가 목요일날 자고 있나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게 과연 세론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수십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몰라. 몰라요. 결국 확률이 한 7, 80%는 얘기하는 건 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H100, H200 뭐 이런 식의 H200의 수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고민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어차피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 젠슨 황이죠. 어떻게 얘기하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가 살짝 쉬는 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코리아의 HBM을 매매하시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첫 번째 이벤트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21일 밤에 그날 밤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FOMC 의사록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록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디스인플레 기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지.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주식들 이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에 또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이벤트들을 앞서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벤트가 제대로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세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장 하루 이틀은 21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봐야 되는 거고 그날 저녁 때 있었던 이벤트.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까지도 그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제 입장에서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반도체주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로 그 눈치 보기가 계속 그러니까 아주 이 섹터 내에서도 네. 아주 그냥 뭐 눈치 보기 때문인지 맞아요. 이 급등락이 맞아요. 막 돌아가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맞아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장인데 자 앞으로 이제 2월도 이제 네. 끝을 향해서 가는데 네. 어떤 그 증시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 네.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뭐 한 2, 3주 전부터 시장은 겁먹을 수준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 받으면 거래소가 쉬면 코스닥으로 붙는 매수세가 있어요. 아직은. 이기 때문에 이럴 땐 잘 안 빠진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매는 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시장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소도 살짝 전고점 부근의 테스트 2700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 코스닥은 전고점 아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수 흐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제가 좀 종합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제가 뭐 전업 투자자랑 얘기한 건데 외인의 결. 지금 아침에 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인의 결을 할 것이냐, 지금 기관의 결을 할 것이냐. 기관 아시죠? 기관은 섹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기관이 조금 늦어요. 늦는 게 뭐냐면 많이 오른 거 그때 AI 들어옵니다. 약간 소라 AI 이것도 늦게 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일 급등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약간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면 팔아요 또.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 제가 보기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왜 기관의 그렇죠. 결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의 결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그냥 막 삽니다. 이게 지금 저는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요 사실은 저희가 주식 방송을 할 때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초전도체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논리가 안 맞거든요, 대표님. 근데 저는 이게 좀 거시적인 의미의 개인의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업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시장님, 나는 개인인데 개인의 결을 따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외인 따라했다가 변동성도 없고 기관 따라했다가 기관 왔다 갔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엔터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인이 집중하고 있는 곳은 움직이는 지금 거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턱 막힌 거죠. 사실은 1월달, 2월달, 그 작년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그 섹터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일단은 지금 시장의 결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막상 주식을 할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같이 멋들어지게 매매하면 제가 고객들한테 자랑 많이 해요. 제가 이런 테크니컬 리바운드 통해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막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것들이 옛날에 신풍제약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풍제약이 그 해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그게 다들 치부했었지만 그때 MSCI라는 패시브 논리 때문에 가긴 간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나의 성향이 뭔지 지금은요 제가 시장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지수는 갇혀 있더라도 그날 시장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색깔을 띠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니까 이런 그 개인, 기관, 외국인 이런 그 결을 생각을 하면서 그날 시장을 임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욕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약간은 좀 아는 척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네. 개인의 결 좀 어렵긴 한데 결국 네. 이거잖아요. 지금 눈치 봐서 네. 그 눈치 봐서 이렇게 좀 오르는 쪽에 좀 들어갔다가 또 좀 짧게 수익 내고 좀 나오고 네. 요새 이렇게 어쨌든 보면은 그제도 그렇죠. 어젠가 그제 1조 원 개인들이 매도하고 맞음요. 예. 언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했던 거라. 스마트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아까 이제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 8.15 찐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왔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괜찮았던 섹터가 어디냐면 결제. 결제 좋았거든요. 그렇죠. 좋았는데 윗꼬리도 많이 달렸고 또 아직 안 움직여요 또. 그러면 그 중에서 빠진 거가 좋은가 오른 거가 좋은가. 결제 안에서도 오른 게 있고 빠진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아까 눈치 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종목이 위에 있는 것들은 편하게 소라 AI 관련주들이 있다 치겠습니다. 소라 AI 관련주 중에서 그래요. 그냥 크라우드웍스가 회자가 됐어요, 대표님. 네. 그런데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회자가 최근에 올랐던 그러면은 낙폭 과대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편하게 좀 뭐랄까요? 좀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위에 있는 종목들보단 그 섹터 안에 있는 관련주들 밑에 있는 걸 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러면 해보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요. 반도체 눈치 보여 좀 밀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더라고요 몇 개가. 올라오는 게 그런 결로 최근에 꽤 빠졌었던 논리가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가 살짝 나왔는데 그 급등이 막 나와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시장에 찾는 거거든요. 반도체 깨진 거 아닙니다.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반도체가 안 좋고 저 PBR이 좋고 저 PBR이 안 좋고 반도체가 좋고 2차 전지가 안 좋고 이런 그 대결 구도를 하는 거가 소위 저 같은 뭐 전 전문가라고 할게요. 전문가들이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 연장선상에서 후에 봤을 때는 비슷하게 올라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가 갈 때 난 이거 쉬고 있으니까 난 여기 이용해서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약간 눈치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사야지. 흐름을 타자. 맞습니다. 근데 그 흐름도 역흐름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장일 때 막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센 것들이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최근에 HBM에서도 많이 나뉘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움직인 건 또 HBM 안에서 또 안 움직인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 애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검사 장비도 불장일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럼 또 뭐가 쉬었지? 소켓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예. 소켓 다 쓴다면서 온디바이 쓰면서 소켓은 실적도 괜찮아요. 그럼 소켓 차트를 보자. 뭘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종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그런데 아이디어와 매매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짬뽕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 소위 역발상 매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잘 안 먹힌다 이거죠. 맞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그게 그 지금 시장이 조금은 쏠림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축이 어떻습니까? 반도체 한 축, 2차 전지 한 축,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전해액 관련주들 한 축 이러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딱 봤어요. 전해액 세게 움직일 때 2차 전지 쉬고요. 양극재 같은 종목들. 근데 양극재가 팍 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코스닥이 뜨면은 또 전해액은 쉬더라고요. 또 그건 뭡니까? 그것도 그 안에서도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종목에 대한 거를 조금은 좀 저도요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게 편견을 많이 버리자입니다. 편견이 있으면은 내 기회를 못 살리더라고요. 그만큼 종목별로 기회도 있고 많이 빠지고 했으니까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하고 사랑이 안 빠져야 되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가진 이게 애착이 가거든. 못 팝니다. 얘가 왜 인정을 못 받지?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이러면 이게 막 이거를 안 좋게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장이 재미없어가지고 내 종목을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HBM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할게요.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후공정 장비가 HBM이겠죠. 전공정 우리가 D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은 D램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D램이 돌고 있으면 그 전공정 장비는 조금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를 조금씩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1분기까지 좀 이연이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것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내가 천천히 움직이는지를 지금 몰랐다는 거죠. 그게 좀 종목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어떤 종목이 제일 마음 편하냐면 대표님, 전 현금이 제일 편해요. 현금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네, 저는요. 복잡할 때. 네. 진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변동성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연준의 그렇죠. 의사로서부터 엔비디아 실적, 네. 뭐 그 다음에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것들. 그럼 이걸 놔두고 지금은 그냥 어떤 주식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 맞습니다. 질문을 좀 하려고 네, 했는데 네, 네. 현금이 더 편하다. 더 편한데 이거죠. 근데 봐보세요, 대표님. 지금 시계열로 봤을 때 21일과 26일은 거래일수로 2거래일 남았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2거래일 동안에 내가 저 PBR을 하기에는 이 밸류업에 대한 세로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조급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아예. 그러니까 손절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규로 뭔가 담는다면 비중을 저는 못 실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한테 빠졌다. 예를 들어서 크게 빠졌다. 그러면 빠졌다가 밑꼬리가 달리는 시장에 빠져 들어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 시기에는 이런 걸 담고.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역발상으로 말씀드리면 슬슬 시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우리가 이거 AACR 있죠. 미국 암호화폐. 그 얘기 나와요. 벌써. 그 수급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몇몇 바이오주들 좀 작은 것들 참여하는 거 3월 초에 아마 그 참여하는 기업들 초록 발표할 거거든요. 그것들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멘텀이 임박한 걸 내가 할 것이냐? 아 그래. 그것도 26일부터 MWC도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MW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한 달 후 있는 모멘텀 있는 거를 바이오를 좀 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중에서 내용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유한양 이런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분할 매수할까?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추는 것이 가장 답이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금 이렇게 복잡할 때는 뭐 현금이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공격적인 분들, 난 주식이 없으면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결제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그동안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또 뭐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거 있기 때문에 이거죠. NHN KCP가 있습니다. KCP가 있으면 한국사이버결제죠. 그런데 KG 이니시스가 안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저도 이제 좀 장중에 제가 9시 반에 이거 좋습니다. 근데 보면은 보여요. 뭐냐면 거래가 확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좀 공격적인 분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좀 켜놓으시면은 갑작스럽게 빨개지면서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침에 들어온 것들은 그게 오후까지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일단 좀 거래가 터질 때 붙자. 눈에 보고 있다가 요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저 PBR주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밸류어 프로그램이 지나고 나서 뭔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아시다시피 은행주라든지 보험 그리고 자동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바뀐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한 핵심 포인트인데 최근에 공사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대표님. 이 공사 관련주들의 스킬은 뭐냐면은 그 평가를 할 때 주식 관련한 그 밸류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은 공기업 평가에서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따라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그건 그래도 흑자가 조금은 그래도 그죠. 과거에 좋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 뭐 가스공사 뭐 이런 식으로 각 공기업별로 재무제표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기관들은 그쪽을 샀다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데 밸류 보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밸류 프로그램 파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 열어보면 똑같아요. 그 밸류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제가 그 화학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학주 움직임 결이 뭐냐면 대표님 저 PBR의 섹터별 순환매를 이루다가 그날 금호석유가 급등이 나오면서 같이 시장에서 파묻혀서 올라가게 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철강주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업황은 중국이 덮여있긴 하죠. 화학주는 똑같습니다. 덮여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좀 싼 주식인데 안 움직인 그 PBR을 찾고 싶다면은 철강주 내에서도 한번 그 섹터를 추려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철강주 안에서도 아마도 작은 게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는데 동국제강, 뭐 대한제강 이런 식으로 제강 붙은 주식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